방구소월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일요일이 지났고 이제 월요일 새벽인데 자기 전에 영상을 올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댓글 먼저 볼 건데 나우누리님 축하드립니다. 예전에 저한테 한번 큐브 엔터 여쭤보신 적이 있으셨죠? 예전에 제가 큐브 엔터를 한번 추천을 드리고 근 200%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그때 한번 추천을 드렸었죠. 거의 뭐 완전 바닥에서 추천드렸고 그때 같이 추천드렸던 애들이 뭐 덱스터가 있고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었는데 200% 정도 수익이 났던 종목이 그 당시 한 3종목 4종목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저한테도 한번 여쭤보셨었고 저는 한번 매도를 했기 때문에 잘 안 봤었고 아무래도 애착이 없었기 때문에 좀 대충 보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나우누리님 축하드리고요. 평단가가 13,800원입니까? 13,800원에서 매수를, 아마 이제, 그, 1차 매수가 아니고, 평단가를 그렇게 맞춰 가셨겠죠. 13,800원에서 매수하셔서. 뭐,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차트 보면은, 일단 지지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차트가 좋네. 큐브엔터가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큐브엔터가 혹시 여자아이들 때문에 올라간 겁니까? 저희 예전부터 정소미 뭐, 여자아이들, 정소연, 여자아이들, 제가 예전부터 되게 눈여겨봤던 그룹인데 아마 그 이제 이 최근에 1위를 계속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뭐 올라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예, 투자는 나오누리님처럼 하시는 거죠. 나오누리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럴 제가 또 그 약간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게 네이처홀딩스에 아마 합병 그 병합이 됐죠. 아니 네이처홀딩스에서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배럴 이 종목을 제가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인데 아마 여름이 오기 전에 한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럴이라는 종목은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을 건데 배럴 여기 이제 나오누리님이 보신 8개월 모아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주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자 돈이 부자가 되려면 돈이 일을 하게 해야 되죠. 근데 단타를 치는 거는 돈이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손가락이 매일매일 같이 일을 하면서 시간을 그쪽에 할애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거지만 돈이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손가락으로 계속 노가다를 하면서 정신적인 그런 할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8개월 동안 모아볼 생각이다. 배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럴은 이제 그 스포츠웨어 판매하는 업체인데 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도 아직 많이 떨어졌어요. 어, 지금 보시면은 뭐 그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는 바닥에 있고 거래량도 많이 터졌죠. 아마 이때 이제 인수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주가가 확 떨어졌었는데 저는 더 네이처홀딩스나 뭐 배럴이나 둘 다 좋게 봅니다. 아 이번에 아까 전에 나온우리님 흑전을 하셨다고 흑전을 했다고 했으니까 주가는 뭐 지금은 나온우리님처럼 8개월 동안 모아가는 거 괜찮은 자리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사도 사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예, 조정을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나우누리님처럼 8개월 동안 모아 가실 분들은 물타기를 하든 불타기를 하든 평단가를 이 자리에서 맞춰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주가가 상승을 하는 시기는 아마 내년 여름 휴가가 오기 전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8개월 동안 모아가면은 딱 그 이제 여름 때 휴가철 성수기 때 터지기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아마 매도를 하고 나오시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마 무조건 100% 수익이 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럴을 매수하면은 그렇게 장기가 모아가면서 돈이 일을 하게 해야지 내가 매일매일 같이 단타 데이 트레이닝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시야가 좁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든 게 다 되고 난 다음에 단타 데이 트레이닝을 하는 건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 틀도 안 잡은 상태에서 기초 공사도 안 돼 있는데 단타 데이 트레이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분들은 저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만나면서 뭐 술 한잔 하면서 물어보고 하면은 자기들은 다 단타를 하고 싶대요.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면 제가 뭐라 하냐면 단기간에 수익 내봤자 네 인생은 안 변한다. 인생이 변하려면은 뭐 억 단위의 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뭐 1,000만 원 넣어가지고 단타 쳐서 5% 먹고 10% 먹고 하면은 그 기본이 좋은 거지 인생은 안 변한다. 음.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100% 수익을 낼 수 없죠. 이 욕망이 집어삼켜지면은 사람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나원우리님 큐브엔터 축하드리고 이렇게 누군가 수익을 내면 축하를 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그래야 자기도 복을 받습니다. 배럴도 아마 수익이 나실 거다 생각합니다. 현대로템을 이제 제가 언제 추천을 드렸냐면은 다시 추천드린 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도 추천드렸었고 여러 번 추천드린 종목이고 다 수익이 났던 종목이죠. 현대로템을 다시 언급한 자리는 이 자리에 있던 거죠. 이 여기죠. 여기 현대로템을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거죠. 여기서 말씀드린 거고, 자,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대형주는, 조 단위가 넘어가는 시총을 가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딱, 선명합니다. 선명합니다. 정확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도, 이게 지금 올라갔을 때는, 폴란드 수출 때문에 올라간 거죠. 이런 식으로 파동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가를 30% 뛰었죠. 그리고 다시 30% 떨어뜨리면서, 굴파기를 크게 하면서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이 여기서 나왔죠. 이 부분에서 안 흘러내리고 여기서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바닥을 지지해 주니까 빨간색 선이 나오니까 이렇게 올라갔던 거고, 제가 현대로템을 이거를 보고 한번 또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뭐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를 하시고, 홀딩 하실 분들은 더 가져가도 된다. 이게 떨어지더라도 더 가져가도 된다고 했고, 대형주들은 그런 사이클이 분명해요. 자, 어디서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냐면은, 다시 올라가는 자리는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241봉선을 터치를 하는 경우에, 이제 이 분홍색 있죠? 이 분홍색까지 하락을 시키면은 웬만하면 다 올라갑니다. 대형주들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쌍바닥을 만드는 애들은 올라갑니다. 제가 최근에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 네이버가 있는데, 네이버 그런 식으로 또 올라갔죠, 최근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더 가져가도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자, 현대로템 해바라기님도 수익 났고, 분노소설, 장혜래님도 수익이 났고, 다 수익 나셨네요. 축하드리고, 자, 이게 지금 도지를 만들었거든요. 갭상승 도지. 시가 4.51%에서 종가 5.45에서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흘러내렸는데, 자, 이게 지지를 해줬냐, 안 해줬냐를 보면 알겠죠. 알 수 있겠죠. 자, 정확하게 주가가 2차 상승을 했을 때, 시가를 지지를 해줬죠. 이거 밑으로 안 떨어뜨렸다는 건 이거를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갭을 상승시키면서 한번 끌어올리고 여기서 이제 물갈이를 하는 거죠. 세력들이. 물갈이를 하는 거고,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다시 올라오려면은, 15분 봉선에서 지금 저기 뭐냐. 두 가지입니다. 이거를 터치하고, 이거를 이제 60분봉선인데, 이거를 다시 돌파 시도를 하고, 그대로 이제 갭 상승하면서, 급등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조정을 주고, 26,000원까지, 26,000원에서 26,5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자, 어쨌든 지금은 또 수익권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명분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명분. 주가를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실적이지만 명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가를 끌어올릴 때 뭔가 아이템이 있어야 되죠. 그 이슈를 현대로템은 지금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렇게 조정을 주는 자리에서 다시 끌어올렸는데, 첫 번째 끌어올릴 때 보면은 이거는 이제 방산수주로 인해서 폴란드 방산수주로 인해 가지고 끌어올렸죠.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이 현대로템이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241선을 터치도 안 하고 그대로 바로 끌어올려 버리는 겁니다, 지금. 아주 강하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조단위 시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투자를 해봤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대형주에서 사실 큰 수익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대형주들이. 왜냐면, 대형주들은 한 번 떨어지면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꾸준히 떨어져요. 근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꾸준히 올라갑니다. 이런 애들이 엘리어트 파동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로템은 꾸준히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 꾸준히 올라가기 위해서 체질적인 변화가 현대로템이 생겼죠. 재작년부터 흑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시총보다 높은 매출을 달성을 했고,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이게 된다는 거죠. 그 명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대로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확신을 하는 종목으로 현대로템을 보고 있다. 일단은 이 정고점은 돌파를 무조건 해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이제 43,000원이죠. 현대로템은 이때도 수익을 많이 낸 종목인데, 이거는 무조건 돌파를 하고 갈 수밖에 없다. 내일 당장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은 뭐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이제 241선도 터치 안 하고 가는 거 보면 힘이 아주 강합니다. 이런 애들은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한 60% 70% 되기 때문에 불타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한번 매수를 했고 다시 여기서도 이 종가에 매수를 했고 이날도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떨어지면 더 추가 매수를 할 거고요. 어쨌든 결과는 뭐냐면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중요한 거는 당장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확신이 있으면은 이것 또한 무의미한 가정이라는 거죠. 시간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답이 나올 겁니다. 예. 제가 그 포스코 케미칼을 16만 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22만 4천 원이죠. 자, 추천드렸을 때가 보시면은 16만 원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을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16만 원대 이때 추천을 드렸는데 자, 주가가 끌어올리다가 보면은 다시 떨어져요. 근데 나중에 가정이 이렇든 말든 결과를 보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예. 제가 추천드렸을 때 포스코 케미칼 12조였거든요. 지금 시총이 17조고 못해도 20조는 가야 된다 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시총은. 왜냐?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이해를 하면은 이 회사는 시총 20조까지는 시장에서 그 받아야 되는 가격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4만 원대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포스코 케미칼도 보면은 4만 원대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지만 회사 기업 가치를 알면은 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현대로템이 이 과정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우상향하죠. 우상향하죠. 자,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은 뭐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물타기, 불타기 의미가 없다고요. 이 과정이라고. 예. 결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사실 이게 이제 올 초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만 없었으면 이게 벌써 이게 20만 원 넘어서 30만 원 보고 있을 가격대입니다. 근데도 힘이 강하니까 다시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잖아요. 그쵸? 이런 과정을 현대로템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제 생각에는 일단 시총이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5조 이상은 가야 된다. 못해도 5조다. 못해도입니다. 최소 5조 이상은 가야 되고, 그러면 지금 가격대보다 한 70% 정도는 뛰어야 되겠죠. 엔벨로프 지금 상한선을 돌파를 해서 아마 갈 거고, 제가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에는 2파동이 크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1파동이 나왔고 이게 만약에 2파동이라면은 플러스 70% 정도 더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자, 예전에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이해를 시켜드릴 때, 설명을 드릴 때 주가가 빠질 때는 바닥 대비해가지고 거의 뭐 20% 선까지 아마 조정을 받는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파동 대비해서 7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마지막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역헤드로 헤드 앤 숄더 나온 다음에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1파동만큼의 상승세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했었어요. 지금 이제 2파동이 나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애들이 현대로템이 있고 이소화학이 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소화학도 추천주였고 200%가 상승을 해줬던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진 거를 보면은 이소화학도 거래량이 터지는 거는, 자, 상승을 시킬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잠깁니다. 근데 자, 이것도 1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이소화학은. 자, 조정을 받고 자, 거의 20% 가까이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한 20% 되거든요. 상승을 하기 시작한 그 시기부터. 그리고 2파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힘을 잘 받으면은 여기가 이제 지지를 하고, 이게 지금 바닥을 한번 지지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랐죠.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돌파를 하고 올라가면은 이수학 같은 경우에도 4만원은 충분히 찍을 수 있는 자리인데, 또 반대로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네. 아무튼 현대로템 알아봤고, 그리고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EM플러스라는 회사가 지금 제가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3,000원 초반대 추천드릴 때 체질 개선이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했어요. EM플러스. 더 이상 사기꾼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EM플러스를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3,000원, 3,100원, 뭐, 이럴 때 이제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자, EM플러스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주가가 올라가기 전마다 한 번씩 이제 언급을 해드리는 종목인데, 지금 같은 경우, 사실, 금요일 장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금요일 장에서. 자,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보면은 여기 이제 음봉이 크기 때문에 음봉 거래량이 크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음봉인데 거래량이 더 크면은 이제 그 끝났다 막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거는 고점에서 나왔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분봉상으로 봐도 이제 그냥 개인들이 털려 나가는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11월 16일자 11월 16일자 차트인데 11월 16일 보면은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래량이 터진 거는 상승을 시킬 때 거래량이 터졌던 거고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면서 나갔던 물량이 거래가 많이 됐던 거는 이 자리에서 많이 나간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많이 털려 나갔다는 겁니다. 자, 세력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때 이때 아마 거의 뭐 15%인가 20% 가까이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끌어올릴 때 보면은 이제 자금을 많이 쏟아부었죠. 그리고 그냥 나와버리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지금 거래가 많이 일어난 자리가 이 자리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서 돈을 많이 썼는데 세력들이 여기서 팔겠습니까? 예? 이거는 곧 그 EM 플러스라는 종목이 핫하고 이제 테마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막 눈에 보여가지고 단타치로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서 주가 올라가니까 같이 샀다가 흘러내리니까 여기서 다 팔아버리고 나가는 그런 시츄에이션인 거죠. 예.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예.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나우누리님처럼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계속 마이너스, 금요일 날 마이너스를 찍다가 이제 마지막에 1%대로 상승을 시켜줬는데, 이따 한번 볼게요. 자, 16%까지, 13%까지 끌어올렸죠. 근데 마이너스 16%까지 흘러내리니까는 다 틀려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이제 제가 매도를 했던 자리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한번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매도를 다시 했거든요. 두 번 매도하고,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기회가 올 거다라고 했었죠. EM 플러스. 뭐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거다라고 한 날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 기회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이날 매수를 했으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보면은 조정을 받다가 이 이제 목요일 장종가보다 위에서 마감을 시켜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세력들의 이제 전형적인 개미털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계속해서 이제 저점은 깨지 않고 다시 저점을 깨지 않고 바닥 다지기를 잘 하면서 올라가주고 있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또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시킬 가능성이 한 60%, 70% 됩니다. 이 경우도. 근데 일단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가장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잡는 게 이제 베스트고, 예. 만약에 이 종목이 탐이 난다 싶으면은 이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을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욕심 좀 버리고 분할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저는 EM 플러스를 좀 중장기는 아니고 좀 더 들고 가도 스윙주, 한 달 이상의 스윙주로 들고 가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EM 플러스는 그 이제 인산철 배터리로 인해서 새로운 회사가 됐고, 이제, 주가를, 만약에 이제 그게 사실이고, 그러면 진짜 기업이 바뀌는 건데, 5천원 시총이 3천억, 이거는 사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배터리 회사인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포스코 케미칼이 제가 뭐 늦게 잡긴 했지만 4만원 할 때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리튬 용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는 그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16만원이 됐을 때도 아직도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EM 플러스 또한 마찬가지예요. EM 플러스 또한 인산철 배터리로 인해서 납품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의 가격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5만원대에서 놀아도 가능하다. 그것 또한 가능하다. 시총 3조 가능하다.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15,000원 정도 되면은 매도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 이제 그 작은 사이클에서 박스권에서 그래도 80% 정도의 수익을 챙겼고 다시 매수가 들어간 자리이고 뭐 주가 떨어지면 또 분할해서 매수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당장 뭐 파란불이 들어온다 해도 그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왜냐면은 이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제 앞으로 갈 길도 좀 멀고 단타성으로 그 차익을 단타로 치고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나가겠다고 하면 생각대로 안 될 겁니다. EM플러스라는 종목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돈이 돈을 벌게 놔둬야 된다.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잡았으면 진득하니 좀 가져가 보라.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될 자리가 보이고 매수를 해야 될 자리가 보이면은 실행을 해도 됩니다. 과감하게 저는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후회 안 합니다.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해도 저는 추격 매수를 안 했죠. 왜냐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전 영상에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인플러스는 더 갈 건데 이제 그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풀고 가려면 시간이 아마 걸릴 거다.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힘은 강하다.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거,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를 하는 겁니다. 더 떨어지면은 매수 또 하면 되죠. 예.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고, 자, 뭐, 좀 비슷한 게 이제 다른 섹터인데, 이루온 약간 좀 이렇죠. 이루온이 이제 지금도 힘은 강해요. OBV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세력들이 장난을 치고 있고, 이걸 단타를 친다는 거 힘듭니다. 좀 진득하니 한 사이클을 먹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좀 장기 투자하든지 하면 돼요. 한 사이클을 먹고 나왔던 종목이죠. 이로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앞에 보면은 이로온도 지금 매물대가 많으니까, 한국정보통신은 올라가는데 이론 올라가지를 못해요. 왜냐면 매물대 많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한 번 더 크게 한번 굴파기를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런 걸 먹고 싶으면은 이 자리에서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서 돈을 벌게 시간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 거죠. 어쨌든 EM 플러스는 결론은 뭐다. 너 더 가져가봐라.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단기간에 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갖지 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자, 룽뚜코리아도 최근에 한번 언급을 드렸죠. 12파TV님. 룽뚜코리아도 한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갭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 갔죠. 그 신작으로 인해서. 자, 룽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15분봉을 보면은 어,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사실 이제 10월 달부터 차근차근 매집을 해 나갔으면은 되는 자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 10월 달부터 그 15분봉선에서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돌파 시도를 해주죠. 조정을 받고 또 다시 돌파 시도 해주고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 나가면은 주가가 그 짧게나마 수익을 좀 크게 먹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12%팀이니 다행입니다. 그래도 크게 상한가를 또 가지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저는 뭐랬냐면 그 룬토코리아는 여전히 세력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 회사죠. 룽뚜코리아. 외국인 지분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더 많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 더 많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조정도 받겠지만, 룽뚜코리아는 더 많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이렇게 많이 떨어뜨려요. 주가를 한번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게 보이면은 이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보이면은, 자, 룽토코리아 저번에 추천드렸을 때도 여기서 한번 추천드렸었죠. 이제 매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여기서 추천드려가지고. 추천드리는 자리들, 라인들을 보면은 다 이 부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그 주봉선으로 봤을 때 다 바닥들. 이런 바닥들 있죠. 이 바닥들 사이에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바닥들 사이에서 다 추천을 드렸고, 여기서도 수익을 냈었고, 여기서도 수익을 냈었죠. 자, 여기서도 그때 추천을 드렸었고, 이때 6월달에 기억나는 게 7월달에 한일단조, 뭐, 룽뚜코리아, 버킷스튜디오, 그, 라닉스라든지, 해성 TPC, 뭐, 이런 애들을 다 추천드렸고, 다 상승을 해줬습니다.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흘러내릴 때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죠. 흘러내릴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바닥을 다지고, 한번 이제 상승시키겠다 싶은 애들을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또 홀딩을 하면은, 떨어지더라도 한번 주가를 슈팅시키면은, 뭐, 내가 매수를 하고 10% 떨어져도 20% 상승시키면은 내 10% 먹고 나오는 거죠. 한 달 투자해갖고 10%면 나쁘지 않은 거죠. 자, 이런 모습을 가져가는 게 또 이제 OSP라는 종목이 있는데, O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애견용품, 뭐 그런 거 판매하는 업체인데 시총이 600억까지 빠졌어요. 자, 방금 룽토코리아와 똑같은 상황이 OSP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자, 15분봉 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새벽에 잠이 와가지고 바람이 잘 안 되네요. 처음으로 이제 15분봉선을 돌파를 한번 해주는 시도가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최근이죠. 저는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OSP. 지금 5% 정도 상승을 해 있는 상태인데, 자, 시총가 5.29죠. 그러니까 바닥 대비해서 한 5% 정도 상승을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바닥은 여기인데, 여기 그냥 이제 제가 말하는 바닥은 여기입니다. 5% 정도 상승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매수가 좀 들어간 자리고요. 여기서. 왜냐면은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여기에서 이제 분봉 차트상 수렴을 시키더라도 오래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 흐름을 오래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상승은 어쨌든 시켰죠. OSP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게 만약에 다시 떨어진다면 다시 떨어지더라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가에서 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상한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OSP 또한. 그래서 일회성 상한가를 뭐 보시든 아니면은 그때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면은 뭐 이해성 그러니까 한번 상한가 먹고 그 다음날 5%에서 10% 정도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 40% 정도 수익을 챙기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전 최근에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갔고 이런 이제 흐름을 시노펙스 또한 가지고 있죠. 시노펙스도 최근에 추천드렸고 이제 여기서 한번 주가 슈팅 20%까지 나와서 매도를 한번 했었고 다시 샀죠. 다시 샀고 이제 그 일목균형표상 그 전환선 기준선을 전환을 했습니다. 시노펙스가. 그러니까는 지금은 약간 그 좀 재미없는 느낌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추천가 대비해서 그래도 한 15% 정도 상승을 해 있는 상태예요. 15%가 뭐냐? 한 17% 정도 상승을 했죠. 완전 바닥에서 또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모아가고 있는 종목인데 시노펙스 또한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언제 슈팅이 한번 나올지 몰라요. 상한가든 뭐든 한번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그 거래량이 의미심장한 그 거래량이 바닥에서 두 번 터지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신호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 제가 일목균형표를 적용을 하진 않았지만 일목균형표 적용을 해보면은 그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를 해서 상승세로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 이제 금요일 장도 이제 시가 3%에서 시작해가지고 4%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종가 마이너스 1%까지 갔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그 갭 상승을 한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깨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페이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다음 주부터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급등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고 매도 시기를 제가 이거 추천을 드리면서 매도가 34,000원 정도, 3,400원 정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2,000원 초반부터 해가지고 한 40%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시노펙스도 지금 만약에 그 바닥에서 2,300원대에서 제가 추천드렸을 때 사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으면 일단 수익인 거고 3,400원대 매도, 3,400원에 3,500원대 매도 하시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두 달 만에 가져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시노펙스까지 좀 해보고 있고 저한테 그 호랭님 예전에 한국카본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쌍바닥입니다 이거. 예, 주가 다시 올라가겠죠 한국카본. 계속 걱정이 되셔가지고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의미가 없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더 매수를 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언급을 드렸죠. 한국카본도 보면은 그 바닥 하락선 이탈을 했죠. 쌍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전환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다만 이제 좀 길게 가져가야 돼요. 여기도 하락 추세 전환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죠. 예, 9,000원짜리가 70%까지 상승을 해줬어요. 70%. 예, 70%까지 갔단 말입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10개월 동안. 이거는 못 기다리면 한국화본을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자, 한국화본 제가 4만원까지 본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죠. 한국화본. 쌍바닥 났고 주가는 이제 그 하락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예전에 이 추세가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은 하락 솔루션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를 상승시켰거든요. 한국화본이 지금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 자, 조선업은 계속 호황이 올 겁니다. 내년부터 흑자 전환을 빅3사는 전부 다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가장 많이 팔릴 배는 LNG 관련돼 있는 뭐 LNG 추진선이든 LNG선이든 운반선이든 뭐 이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폴리우레탄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한국카본이 일할 일거리가 되게 많이 생긴다. 뭐 노조 파업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업이 시장을 이길까요? 경기의 흐름을 이길까요? 좀 달래주면 되겠죠. 살살 달래줘야 됩니다. 현대차 파업을 매년 했었죠. 예전에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거의 1년, 2년에 한 번씩 한국, 그렇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파업을 했거든요. 지금 주가는 20만 원 넘어가요. 예. 한국 카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대차 보면은 파업을 맨날 해요. 현대차. 좋은 회사예요, 정말. 지금은 16만 9천 원이지만 파업할 때 보면은 주가 이랬습니다. 파업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20만 원 할 때부터. 이때부터 파업 진짜 많이 했단 말입니다. 예. 자, 근데 주가는 물론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많이 안 올랐지만 6만 원짜리가 28만 9천 원까지 갔었어요. 예.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 10만 원대 이때 그 이제 큰 투자 자본이 JP 모건입니까? 털고 나갔죠. JP 모건이 여기서 털고 나갔죠. 안 올라가니까 큰 돈을 투자했다가 안 올라가니까 털고 나갔는데 털고 나가니까 주가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JP 모건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버리죠. 현대차. 파업 계속했어요. 이 회사도. 한국카본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회사가 망합니까? 파업하면 망하나요? 앞으로 돈벌이 할 게 수두룩 빽빽인데 한국카본이. 예. 단타로 보지 말고 2년 3년 모아가세요. 한국카본. 이런 그 건자재가 본주들보다 더 빨리 갑니다. 주가 상승은 생각보다 오래 안 기다릴 가능성이 높아요. 1년 만에 주가가 300불 이상 펌핑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카본. 자, 하나솔루션이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다가 하나솔루션이 이런 식으로 하락 가다가 이렇게 이제 이탈하고 상승시킨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은 자, 하락 추세가 또 나왔거든요. 하락 추세를 또 나왔다가 요거를 이제 또 돌파 시도를 여기서 해주죠. 여기서 이게 이제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매수할 수도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음봉이 나왔는데 이거를 그 흘러내리지 않고 여기서 빨간색 봉으로 캔들로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20% 상승했거든요. 자, 이게 이제 보시면은 7월 28일입니다. 하나솔루션 상승을 7월 28일 날 했죠. 예. 7월 28일날 하나솔루션 7월 29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화분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나솔루션 7월 28일 7월 29일은 뭐가 상승했죠? 현대로템 상승했죠. 현대로템이 7월 29일 상승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현대로템이 먼저 상승을 하고 하나솔루션이 상승하고 하나에어로가 7월 29일날 20%가 나옵니다. 7월 29일날 자 7월 29일이죠. 20% 상승을 해줬죠. 돌아가면서 상승을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방산주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한국카본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동성하이텍도 마찬가지죠. 동성하이텍 시총 4천억인데 3천억까지 빠졌죠. 자, 하락 구간 이탈을 했습니다. 추세 전환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바닥을 다졌죠. 이제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생길 거고 돌파 시도를 여기서 이제 1차 파동이 났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 매수를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매수를 해야 되겠죠. 자, 추세가 증시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해도 좀 그나마 안정성이 있는 거는 증시가 하락을 해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시 하락할 수도 있죠. 주가종합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왜냐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역배열이에요. 정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번 돌파 시도를 해줬다고 해도 추세는 아마 하락을 할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다만 주가종합지수를 보면은 변화가 이제는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아가야 될 시기고 지금 뭘 잘 모아야 되냐면은 방산주 대장주들 있죠. 대장주지만 많이 안 오른 지금 실적이 제일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지금 하나에어로
항공우주, 현대로템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 잘 모아가든지, 조선주 이런 거 잘 모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은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잘 모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시기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을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하락을 하지만 이제는 이거 변화가 생길 거라고. 이게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락하니까 이때 잘 모아가야 됩니다. 이제 2차 상승이 한번 나올 거예요. 예. 2차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중순쯤이 이런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지금 하락 박스권에서 이 박스권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 최대한 모아가야 되는 겁니다. 단타 칠 생각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하면 단타를 치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뭐 뉴스 보고 들어가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산업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좀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일단 그 남의 블로거를 이제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조나단 죄송합니다. 자, 제가 어제 그 재밌게 봤던 게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 그 드라마인데 아주 재밌어요. 제 생각에는 삼성가를 그 뜻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송중기 배우가 이제 환생을 하는데 부잣집 재벌 이제 막내로 환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래의 기억을 다 가지고 이제 1980년대, 80년 후반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글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 여기서 그 송중기 배우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그 이제 전문 투자자와 함께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신과 함께 이제 그 투자회사를 이끌어가기 위한 파트너를 꼬드기는 그런 씬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슈퍼컴퓨터 딥블루, 체스 챔피언 게리 가스파로프, 이 두 사람, 이 이제 둘이가 붙는데, 예전에 이제 그 이세돌 구단과 이제 알파고가 좀 생각이 나죠. IBM이 어떻게 투자할지 고민 중인 오세현, 대국이 끝나기 전에 IBM 투자라는 도준이 이제 송중기 배우예요. 투자는 운이 아니라는 오세현에게 딥블루가 이길 확률은 100%. 연락하라는 도준, 처음으로 슈퍼컴퓨터가 인간이 이긴 경기에 답을 알려준 동포천. 이게 지금 그냥 다 개소리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송중기 배우가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투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슈퍼컴퓨터 딥블루 아니면 체스 챔피언 게리 가스파로프? 응? 뭐 다들 인간과 컴퓨터 세계의 대결이라고 떠들지만 사실 그런 건 별로 관심 없죠. 그쵸? 슈퍼컴퓨터 딥블루를 만든 IBM의 기업 가치는 얼마나 될까? 언제 얼마를 투자해야 수익률이 최대가 될까? 그걸 고민하느라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IBM 슈퍼컴퓨터가 이기든 체스 챔피언이 이기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 내가 여기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뭐가, 어떤 회사를 사야 될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둘의 대결은 세계의 대결이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회사를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겨울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저 이제 뭐 IBM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와 유사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단열재 관련주를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가스비가 최근에 올랐거든요. 14%인가 17% 올랐어요. 제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한국 그 도시가스죠. 한번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스비 올랐을 때 한번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가스 관련 주들을 좀 추천을 드리는 게, 가스비가 올랐다. 자, 가스비가 올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난방을 많이 아낄 겁니다. 그럼 자, 난방비를 아끼게 되면, 전략하게 되면은, 단열재를 많이 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뾱뾱이 이런 것도 많이 사겠죠. 자, 그러면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 보세요. 가스비가 올랐다. 가스비가 가을쯤에 이제 올랐죠. 가을이 되기 전에 올랐나. 아무튼, 오르면은, 이번에 가스비가 많이 올랐으니까, 인상이 많이 됐으니까, 전기료, 가스료, 이번에 14%, 9%, 14% 많이 올랐죠. 인상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진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라면은, 겨울에 난방비가 좀 많이 줄어들겠네. 사람들이, 이런 로스, 이걸 좀 줄이겠네. 그러면은, 이런 단열재나 뭐 이런 거 판매하는, 아니면 뭐 패딩을 판매하는 의류 판매,
뭐 예를 들면 한섬이라는 기업이 있겠죠. 이런 회사들, 뭐 더 네이처홀딩스가 있을 수도 있고, 단열재 판매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좀 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벽산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면 벽산도 단열재 판매하죠. 주가가 지금 어떻습니까? 주가가 지금 급등을 노리고 있는 지금 그런 차트죠. 이런 거는 지금 바닥에서 수급이 크게 들어오고요. 거래량 얼마 터졌는지 봅시다. 250억이 터졌어요. 바닥에서. 자, 여기 지금 바닥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아마 단열재를 판매하는 KCC도 있고, 뭐 벽산도 있고, 뭐 HDC, 현대IP 이런 기업들도 있죠. 걔네들의 차트를 유심히 해보고 거래량이 들어오는 애들 바닥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벽산이라는 기업이 차트가 좀 좋아 보이고요. 이제 반등,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때가 됐고, 겨울이기 때문에 단열재 관련해가지고 한번 벽산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뭐, 그 현대IP 같은 경우에도, 현대IP 같은 경우에도 좀 장기 투자하기 좋은 기업인데, 현대IP 같은 경우에도 일단 쌍바닥을 이렇게 찍어 가는 자리죠. 바닥을 안 깨고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짧지만 한번 상승세가 한번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사라는 건 아닙니다. HTC 현대IP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조정받고 확실하게 다지는 게 보이면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역배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KCC도 있고, KCC도 있고, 얘도 지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 벽산 이런 애들도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되고 한번 저는 조정을 줄 거라 보는데, 조정을 주면은 사는 게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겨울에 이제 그 옷가게 애들은 피크거든요. 그래서 한성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 이제 주가가 바닥에 있죠. 이런 기업도 매수해 놓으면은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하는 기업 있죠. 이런 기업도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시가총이 4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네이처 홀딩스 이런 애들이 한 번 더 이런 파동을 준다면은 이런 기업도 사놓는 거 나쁘지 않고요. 나오누리님처럼 배럴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겨울 관련주들도 뭐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는 게, 병동나비엔 주가가 지금 완전 바닥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바닥이긴 한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단열재 관련주들이 한번 단기 테마로 좀 부각받을 것 같고, 보일러를 많이 난방비 절약을 좀 하지 않을까, 이번에 이제 가스비 많이 올라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여기 이제 그 이 제목이 뭐더라, 재벌집 막냐들 이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영감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상당히 재밌거든요. 이 이제 재벌집 막냐들 1편 안 봤는데 2편 3편을 오늘 3편을 했죠. 다 봤는데 정말 재밌게 봤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라. 그게 지금 제 눈에는 단기 테마지만 그 단열재 관련주들이 좀 그렇게 보입니다. 자, 겨울이 왔고 이제 겨울이 오고 가스비가 올랐으니까 난방비를 좀 줄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국민들, 우리들은 그 이제 단열재를 좀 많이 사지 않을까. 그러면 그 단열재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거다. 요거를 이제 가스비가 그 인상이 됐을 때 14%인가 그 인상됐을 때 이 생각이 나셨다면은 제 영상을 안 보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배워가는 단계라면 조금씩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해 나가면 되겠죠. 자, 오늘은 결국은 이제 단열재 관련주들을 좀 봤고, 현대로템을 좀 중장기 관점에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화본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한 300%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생각하니까 좀 1년이라도 매집을 좀 해보시고, 아마 내년 여름이 지나면은 한국화본은 주가가 2만원은 돌파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EM플러스도 제가 처음 추천드린 3,000원대도 체질 개선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주가 올라가려면은 더 많이 남았고, 이 흐름을 보면은 주가를 더 많이 띄우겠구나라는 게 보인다, 제 눈에는. 이렇게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새벽에 다 잘 주무시고 계시겠지만 내일 뭐 장 시작하면은 또 뭐 좋은 수익률 가져가시고, 시간 나시면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